군함도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일본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역사 왜곡 뒤엔 아베 내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에 관한 역사 왜곡을 사실상 주도하는 단체에 6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23일 파악된 것입니다.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아베 신조 내각이 우익사관을 확산하도록 자금을 공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경쟁입찰 계약 정보를 분석해보니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일반 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약 5억 561만엔, 약 57억 원어치의 물품, 영무 등 제공 계약을 일본 정부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회의는 현역 산업시설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계승을 표방하며 2013년 9월 10일 설립돼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징용을 둘러싼 한일 역사 갈등이 격화하자 우익사관을 옹호하며 관변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료를 보면 국민회의는 2017년 1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산업노동에 관한 조사 사업을 8,964만엔, 약 9억 원에 계약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동일한 이름의 사업을 1억 4,580만엔, 약 15억 원에 따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유산 인터프리테이션 갱신에 관한 조사 연구를 1억 2,508만엔, 약 13억 원에, 작년 10월에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각 사이트의 역사 전체에서의 인터프리테이션에 관한 조사 연구를 1억 3,299만엔, 약 14억 원에 일본 정부와 각각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산업유산 정보센터의 운영 개시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1,210만엔, 약 1억 3천만 원에 수주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일방 경쟁을 거쳐 일본 정부와 1년의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이 단체의 계약 금액은 앞서 다른 기관이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국민회의가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계약하기 전에는 미쓰비시 소켄이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공개된 2014년에서 2015년 자료를 보면 미쓰비시 소켄은 일본 정부와 관련 조사 연구를 6,844만엔, 약 7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 기간 미쓰비시 소켄의 계약 금액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3,422만엔, 약 4억 원으로 국민회의 연평균 계약 금액 1억 2,640만엔, 약 13억 원의 27%로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단체가 어떤 점을 앞세워 계약을 따내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일제강점기 징용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사실상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회의는 군함도 주민의 발언 영상을 활용해 징용 조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없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당시 했던 강제노역 사실을 알린다는 약속에 역행하는 활동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징용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는 듯한 주민 발언을 담은 콘텐츠가 전시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고바야시 이사모토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산업을 지탱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고귀한 문명의 일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당시 노동자와 이들의 노동 실태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의 돈을 써서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역사관을 선전하고 있으며 선전의 도구로 국민회의가 활용되고 있다라며 일본 정부가 국민회의의 사업을 대거 맡긴 것이 역사 왜곡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카타 미스노부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관계자와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와의 대화 없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공고도 무시한 채 정보센터의 설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센터가 일본 정부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은 국민회의 전무이사인 가토 고코의 인맥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토 고코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에서 농림수산상 등을 지낸 가토 무스키의 딸이며 아베 총리 측근인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의 처형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일본 정부의 군함도와 관련된 왜곡된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17일부터 SNS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 총리를 피노키오로 비유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로 제작했고 이를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라는 글이 적힌 포스터에는 배포 5일 만인 23일 현재 필리핀 네티즌 등을 포함해 2만 5천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13,623명, 인도 5,777명, 필리핀 3,378명, 말레이시아 985명, 홍콩 275명 등의 네티즌입니다. 한 독일인 네티즌은 왜 일본 정부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유네스코가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국제청원에 참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네티즌도 이 청원을 호응하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해국인 일본은 학교에서도 침략의 긴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하고 감옥으로 불리던 군함도를 찾는 외국 여행객들도 그곳에서 발생한 심한 인권 침해를 알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게 싫다면 유네스코의 유산 등재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크는 각국 네티즌의 호응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등 7개 언어로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해 현재 SNS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일본 정부의 거짓말 행태를 전 세계 204개 유네스코 회원국들에게 고발하는 국제청원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박기태 방크 단장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크는 앞서 16일부터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청원을 하고 군함도의 진실을 알리는 영상을 외국인들에게 배포하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204개 회원국, 21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SNS에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역시 일본의 역사 왜곡 전시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가 20일 일본 정부에 일제가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를 사죄하고 철저하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중대 인권유린 범죄 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헛된 모지름을 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성근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 앞에 나서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15일부터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이었던 하시마 탄광에서 자행된 비인도적 행위들을 일본인의 거짓 증언을 통해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하시마 탄광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민족적 차별과 학대, 기아와 병마에 시달렸다면서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범죄의 잔혹성과 악랄성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제의 악독한 만행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의 불행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일본인들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우리 인민이 더 잘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데는 배상 의무를 저버리고 자국민을 우매화해 다시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흉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역사 왜곡에 환장한 일본 정부의 가증스러운 망동은 우리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자 또 하나의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라면서 이런 노름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22일 한일국교 정상화가 5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역사인식 수준과 한일관계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합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충돌에서 시작돼 경제,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출구가 좀처럼 안 보이는 최악의 수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과거사 부정과 책임 회피입니다.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인식과 함께 강제노역 등 제국주의 강압 통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줬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포함한 한일관계 악화는 궁극적으로는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아직도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많은 국가 예산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